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준섭 씨의 해설이 담긴 논어 발췌본인데요. 2500년 전의 고전이 논어가 오늘 우리에게 뭐랄까 새롭고 때로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그 현대적 해석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공자님 말씀을 그냥 옮겨놓은 책이 아니고요. 이 저자분이 기존에 아주 익숙한 해석 있잖아요. 거기에 좀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어를 오늘날의 내재화된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되살리려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당연히 이런 뜻이지 하고 여겨왔던 구절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저희 탐구 목표는 좀 명확해 보이네요. 이 해설서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재해석들, 이걸 좀 살펴보고 또 왜 저자가 이런 도전을 하는 건지, 그 근거는 또 뭔지 좀 파헤쳐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오래된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자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요.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사상가죠. 뭐 이름은 구, 자는 중리. 그 혼란했던 춘추 시대에 도덕이랑 예, 이걸 기반으로 한 질서, 그러니까 인정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뭐 현실 정치에서는 큰 뜻을 이루진 못했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논어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명 전체 정말 깊은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럼 이 해설서가 기존의 통념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제일 유명한 구절부터 시작해보죠. 논어 첫 문장이잖아요. 학위 시습지 불역 여로. 학위 시습지 불역 여로. 보통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이 해설서는 습이라는 글자, 여기에 딱 주목을 합니다. 이 글자의 원래 뜻은 어린 새가 날갯짓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법을 익히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복습이나 암기, 이게 아니라 배운 걸 끊임없이 실천하고 몸에 익히는 과정,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 이걸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럼 학위 시습지는 그냥 공부의 즐거움? 그게 아니라 배움이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이뤄질 때 오는 그 진짜 기쁨, 이걸 말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암과 행동의 일치, 뭐랄까, 지행 합의를 강조하는 해석인 거죠. 머리로만 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직접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뭐 이런 공자의 외침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이론만 배우고 실천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 해석은 그런 우리한테 좀 뜨끔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지식을 쌓는 것만큼 그걸 삶에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 정말 와닿는 해석인데요. 다음 예시는 뭔가요? 무부역이자라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꽤 논란이 많았던 구절인데 흔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해석되어 왔어요. 이게 좀 약간 엘리트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위대한 스승이었던 공자의 가르침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그 해석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자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차별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해설서는 바로 그 점을 딱 지적합니다. 공자는 교육자로서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여기 루지를 단순히 자기만 못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와 길이 같지 않다, 도부통해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즉 나와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과는 굳이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 그건 훨씬 합리적인데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이랑 다 잘 지낼 순 없고 때로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하고 좀 깊이 교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현대적인 관계 맺음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은요. 민가사유지, 불가사지지 이 구조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백성은 정치가 이끄는 대로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를 알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되면서요. 백성을 그냥 통치 대상으로만 보는 우민사상의 근거처럼 여겨졌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번을 강조했다는 공자 사상하고는 좀 충돌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해설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저자는 유를 단순히 따르다가 아니라 인도하다, 이끌다로 보고요. 지는 알게 하다가 아니라 억지로 알도록 강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교화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이치를 깨닫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우민 정책이 아니라 네, 오히려 백성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그렇죠. 강압적인 교화를 경계하는 아주 민본적인 의미가 되는군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해석이라고 할 만한데요. 고정관념을 확 깨는 시각입니다. 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자가 어떤 특정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한자의 원래 의미, 그 원어와 용리를 깊이 탐구하고요. 둘째는 공자가 살았던 충추시대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셋째, 인이나 예 같은 공자 사상의 핵심 원칙하고 모순되는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주석들, 특히 주의 이후의 성리학적 해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현대학계의 논의까지 참고하는 소통과 혁신, 이런 자세를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옛 것을 반복하는 온고가 아니라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지신, 즉 진짜의 의미의 온고이지신을 실천하려는 거군요. 고전을 그냥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혜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논어의 핵심 주지들을 좀 더 살펴보죠. 먼저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입니다. 논어에 100번 넘게 등장하는 핵심어죠. 이 해설서에 따르면 공자는 본래 신분이 높은 귀족을 뜻했던 이 단어의 의미를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 이걸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요. 신분이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공자가 생각한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몇 가지 특징 좀 짚어주시죠. 여러 구절에서 묘사되는데요.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1.16.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어떤 내면의 단단함 같은 거죠. 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2.13이고 이익보다는 옳음을 먼저 생각하고요. 4.16. 그리고 편가르지 않고 두루 어울리지만 원칙 없는 관계는 맺지 않는다. 2.14.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요즘 시대의 리더나 뭐랄까 성숙한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덕목하고도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어요. 특히 남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또 이익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이불사직망, 사이불학즉태, 학얼부시적, 망, 사얼부시에 즉 다이. 이게 뭐냐면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 안 하면 얻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경고인데요. 군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정직함. 2.17. 이것도 강조되고요. 배움과 성찰 그리고 정직함. 아, 군자가 되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군요. 이런 군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그러니까 덕목은 뭘까요? 논어하면 역시 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논어 전치를 관통하는 최고 덕목이죠. 해설에 따르면요. 이는 사람 인자하고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애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리 해설. 그냥 단순히 착한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랑, 이걸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를 제시합니다. 4.15. 충은 자기 마음을 다하는 진실함이고요. 서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기소부육, 몽시유인. 그 유명한 황금률이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하라. 기욕 리, 링인, 기욕 달어 달인, 6.28. 이런 적극적인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아, 결국 인이라는 건 내 안의 진실함, 충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서 더 나아가서 타인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이빈달인, 그런 관계지향적인 덕목이군요. 정말 이기심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 즉 효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1.2.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봉양을 넘어서 공경하는 마음, 경 2.7, 그리고 늘 온화한 얼굴빛을 유지하는 것, 생난 2.8, 이런 어려움까지 언급하면서 효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예는 어떤 역할인가요? 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예는 내면의 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 혹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이 마음이라면 예는 행동 지침인 셈이죠.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공자는 형식 그 자체보다 그 근본 정신, 즉 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이 없는 예는 공허하다고 봤죠. 3.3. 장래에서 값비싼 물건보다 슬퍼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예식에서 화려함보다 검소함이 낫다고 한 것 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과 형식의 조화가 중요하군요.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의의는 어떤가요? 의의는 옳음, 마땅함을 뜻합니다. 해설에 따르면요, 인이라는 내면적 동기와 예라는 사회적 규범이 결합되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의의라는 겁니다. 1.13 해설. 군자는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이 의의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의로운 일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견이부의, 무용이에요. 라는 말은 의의의 실천적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인, 효, 예, 의 같은 이런 덕목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수양이 정치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공자는 정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공자에게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올바른 정치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의 핵심은 덕치입니다. 즉, 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2.1. 법이나 형벌로 강제하기보다는 통치자 스스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되어 따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아까 살펴본 민가, 사유지, 불가, 사지, 해석처럼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덕과 예로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과도 딱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6.3, 그런 리더십을 강조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노의 정치 사상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도덕적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노노의 핵심 사장과 또 그 현대적인 해석을 살펴봤는데 정작 공자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지네요. 그분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향당편은 공자의 일상생활,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식사 예절 같은 거요. 밥 먹을 땐 말하지 않고 잠잘 때도 말하지 않는다. 십부유 침부연 10.10 이런 거나 상황에 맞는 옷차림 10.6, 음식에 대한 까다로움, 청결, 절제 등 10.8에서 10.9, 또 어른이나 아픈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 10.13에서 14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특히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말 괜찮냐고 묻기 전에 사람 다친 데 없냐고 먼저 묻는 장면 10.16, 이런 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와,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공자의 삶을 보여주는군요. 그냥 딱딱한 성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한 인간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스스로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이다. 오피생어지지저 호구 미니교지저에 7.19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했어요. 또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우면 근심도 잊어서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바쁜 왕식, 러기 왕유, 부지 로지장지 7.18 이러면서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인간 공자의 모습, 이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이런 면모들이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해설서는 바로 그런 공자의 인간적인 면모와 실천적인 가르침을 부각시키면서요. 논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고전을 단지 오래된 지식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현재 우리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천하려는 태도, 즉 살아있는 온구이지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소준섭 씨의 해설을 통해 논어를 새롭게 조명해 보니까요. 고전 읽기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서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존의 해석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재해석하려는 자세,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을 모범으로 보거나 민가사유지를 강압 통치가 아닌 민본 사상으로 해석하는 등등 이 자료가 제시한 여러 논점들은 텍스트 해석에 얼마나 다양한 관점과 또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전은 그냥 고정된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대화 상대인 셈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논어 속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와 현실적인 소인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군자의 모습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논어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서외의 마음이라든지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혹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쉬어려, 안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군자되기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